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그 달콤한 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배신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혈관을 막고 장기를 병들게 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 정체가 바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온 과일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은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음식이 약이라고 하고 신문에서는 저 음식이 독이라고 말합니다. 의사마다 다르고 연구마다 다르다 보니 우리는 결국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 당뇨, 지방간 같은 무서운 진단을 받고 좌절하십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책하지만 이미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린 뒤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과일, 선량해 보이는 그 과일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일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걸까요? 왜 아무도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40년 의사 생활에 모든 것을 걸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 답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78세 의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저 박민수는 78세입니다. 지금도 매주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며 연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세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과일을 똑똑하게 골라 먹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간 연구한 결과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과일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수명을 좌우할 수 있는지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때 일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와 포도 1송이를 먹는 것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었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의사인 제가 이 정도였으니 일반 분들은 얼마나 잘못 알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혈당이 140을 넘어섰고 중성지방 수치는 300에 달했습니다. 평생 운동하고 절제하며 살아온 제가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든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지? 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 환자분들이었습니다. 71세 김순례 할머니는 매일 수박 반통을 드시다가 혈당이 300까지 올랐습니다. 68세 이철호 어르신은 건강하다고 포도를 매일 1송이씩 드시다가 통풍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과일이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과일도 나이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젊을 때는 괜찮던 과일도 60세 이후에는 혈관을 막고 장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변화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식탁에서 3가지 과일만 멀리하고 4가지 과일을 가까이 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일 선택만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혈당은 95로 중성지방은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체중도 5kg이 자연스럽게 빠졌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쉬워지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집중력도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일만 바꿨는데 혈압약을 줄인 분들이 수십 명, 당뇨약 용량을 낮춘 분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74세 박영희 할머니는 선생님, 내가 그동안 독을 먹고 있었네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과일을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라 나이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못된 과일을 드시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칼륨이 풍부하고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당분이 약 14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3개 반과 같은 양입니다.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이 당분을 빠르게 소모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다릅니다.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이 당분들이 그대로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칼륨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를 잘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과도한 칼륨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최덕순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씩 드셨습니다.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8mm로 나왔습니다. 정상 수치가 3.5에서 5.0인데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심전도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2세 김정호 어르신은 당뇨가 있으면서도 바나나가 자연식품이라며 매일 드셨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2에서 9.1로 급상승했습니다. 합병증으로 망막병증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바나나를 어떻게 드셨나요? 그렇다면 바나나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양을 줄이세요. 매일 먹던 것을 일주일에 2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드실 때는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공복에 바나나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심장병 환자, 당뇨병 환자는 바나나를 완전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도는 어떠세요? 달콤하고 맛있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가장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과당 함량입니다. 포도 100g에는 약 16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보통 300g 정도 되니까 한 송이를 다 드시면 각설탕 12개를 먹은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포도의 당분은 대부분 과당이라는 것입니다. 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고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과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지방간이 생기고 복부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이명자 할머니는 포도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름철에는 하루에 포도 한 송이씩, 겨울에는 건포도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1년 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과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체중도 8kg이나 늘었고 허리 둘레가 10cm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요산 수치 상승입니다. 포도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뀝니다. 73세 박철민 어르신은 매일 저녁 포도를 드시다가 통풍 발작을 겪으셨습니다.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달콤한 포도의 유혹에 빠져 계시지는 않나요? 포도의 문제는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게 됩니다. 건포도는 더욱 위험합니다.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건포도 30g에는 생포도 150g과 같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67세 김영수 어르신은 건포도를 견과류처럼 매일 한 줌씩 드셨습니다. 건포도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3개월 만에 공복혈당이 110에서 145로 급상승했습니다. 포도를 드실 때는 양을 대폭 줄이세요. 한 송이 대신 10알 정도만 드세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드실 때는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당뇨병 환자, 지방간이 있는 분, 통풍 병력이 있는 분들은 포도를 완전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원하고 달콤해서 더위를 식히기에 그만이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우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수박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72로 흰쌀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수박을 먹으면 혈당이 매우 빠르게 오른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빠르게 반응해서 혈당을 조절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수박 한 조각 200g에는 약 12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수박은 한 조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원하고 수분이 많아서 자꾸만 손이 갑니다. 보통 한 번에 4분의 1통 정도는 드시게 되죠. 그러면 당분 섭취량이 30g을 넘어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박의 과당 비율입니다. 수박의 당분 중 절반 이상이 과당입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는데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과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지방으로 축적되어 지방간을 일으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조영희 할머니는 여름철 매일 수박을 반 통씩 드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셨지만 수박은 물이 많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2주 만에 혈당이 평소 140에서 28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케톤 산증 직전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68세 김동철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름철 3개월 동안 매일 수박을 드시다가 체중이 7kg이나 늘었습니다. 허리 둘레도 12cm 증가했고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름철 수박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수박의 또 다른 문제는 식욕 조절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수박의 과당은 뇌의 포만 중추를 제대로 자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박을 많이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들지 않고 계속 더 먹게 됩니다. 수박을 드실 때는 양을 대폭 줄이세요. 한 번에 먹는 양을 작은 한 조각 100g 이하로 제한하세요. 일주일에 2회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실 때는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당뇨병, 지방간, 비만이 있는 분들은 수박을 완전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좋은 과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보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다고 피하시는데 사실은 60세 이후 가장 중요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지방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아보카도의 지방 중 70% 이상이 단일 불포 하지방산입니다. 이는 올리브 오일의 주성분과 같은 것으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3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주 2회 이상 드시는 분들은 심장병 위험이 21% 낮았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여성에게서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저희 병원의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최정숙 할머니는 총 콜레스테롤이 280, 나쁜 콜레스테롤이 180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아보카도 반 개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총 콜레스테롤은 220, 나쁜 콜레스테롤은 140까지 떨어졌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5 올랐습니다.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칼륨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위험하다고 했는데 아보카도의 칼륨은 왜 좋을까요? 아보카도의 칼륨은 바나나보다 훨씬 많지만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들과 균형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마그네슘, 엽산, 비타민 K가 함께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74세 김준호 어르신은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에 넣어 드신 지 6개월 후 혈압이 150, 95에서 135, 8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보카도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보카도는 항염 효과도 뛰어납니다. 60세 이후에는 만성염증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관절염, 치매, 암까지도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올레산과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아보카도의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보카도 한 개의 칼로리가 약 320칼로리로 높은 편이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채소와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높아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빵에 발라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버터나 잼 대신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 드세요. 소금과 후추,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칼로리가 높으므로 비만인 분들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과일, 블루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60세 이후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는 블루베리의 파란색을 만드는 색소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뇌혈관을 보호하고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주는 것이죠. 미국 터프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2.5년 젊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모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서명자 할머니는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며칠 전 일도 가물가물하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에 오셨는데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애 의심 단계였습니다. 매일 블루베리 한 컵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인지기능검사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서명자 할머니도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황반변성, 백내장 등 눈 질환이 늘어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78세 김정호 어르신은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 조절과 함께 매일 블루베리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1년 후 안과 검진에서 망막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블루베리를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블루베리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토시아닌이 혈관벽을 강화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71세 이춘희 할머니는 고혈압과 동맥경화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반 컵씩 넣어서 드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16, 95에서 145, 85로 떨어졌고 경동맥 초음파에서도 개선 소견을 보였습니다. 블루베리의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반 컵에서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약 70g에서 140g 정도의 양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요거트에 넣거나 시리얼에 토핑으로 올려서 드세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잘 보존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쉬우니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반 컵 정도로 제한하시고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블루베리는 적극적으로 챙겨 드세요. 새콤달콤한 키위, 작지만 영양소가 가득한 과일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면역력 관리에 없어서는 안 될 과일입니다. 키위의 가장 큰 장점은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약 90mg의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오렌지의 1.5배, 레몬의 2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루 권장량의 100%를 키위 한 개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안정숙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한 번 걸리면 한 달 이상 기침이 지속되고 폐렴으로까지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키위 한 개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키위는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습니다. 키위가 이런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68세 조순이 할머니는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변비약을 드셔도 효과가 일시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키위 한 개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배변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키위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에 한 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 많은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비타민C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자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쓴맛 때문에 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입니다. 자몽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자몽에는 나린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들이 식사 전 자몽 반 개를 3개월간 드신 결과 당화혈색소가 평균 0.5% 감소했습니다. 이는 당뇨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71세 박철호 어르신은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에서 125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자몽 반 개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졌습니다. 자몽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몽의 쓴맛 성분인 리모노이드가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67세 김영순 할머니는 폐경 후 체중이 15kg이나 늘어서 고민이셨습니다. 매일 자몽을 드시고 6개월 만에 12kg을 감량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몽의 쓴맛 때문에 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몽은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심장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므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지금까지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와 꼭 챙겨야 할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것들이 있으셨나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이에 맞는 과일을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은 60세 이후에는 양을 대폭 줄이거나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은 적극적으로 챙겨 드세요. 하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자몽은 많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피해야 할 과일이 있다면 양을 줄이고 챙겨야 할 과일이 없다면 내일 장 볼 때 꼭 사오세요.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과일 한 개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차와 꼭 마셔야 할 보약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